솔직히 팔란티어에서 얼마 버셨어요? 보여드릴까요? 미쳤다.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가 있으면 지금 들어가기에는 이미 늦은 거 아닌가. 장투가 조금 더 좋지 않나. 소문만으로도 출렁이는 게 네, 맞습니다. 그래프니까요. 솔직하게 이 부분은 리스크다 짚어주세요. 팔란티어의 탑승하라의 저자 김지수입니다. 팔란티어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급등을 했는데 팔란티어가 정확히 뭐 하는 회사예요?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한다면 데이터를 통합해서 실제 의사결정과 운영까지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팔란티어 스스로는 현대기업들이 운영체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업들의 운영체제. 네. 사실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팔란티어 하고 주식을 연결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굉장히 짧은 기간에 급등을 했잖아요.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가 있으면 지금 들어가기에는 이미 늦은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네. 주가는 원래 기대를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상승폭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이 얼마나 많이 반영되어 있는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앞으로 만약에 성장 여지가 남아있고 또 실적이 계속 증명을 해준다면 저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올랐는데 들어가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싸냐 비싸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시선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회사를 데이터 회사라고만 하기에는 좀 모자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네. 방산 회사라고 얘기하기엔 작아요. 정확히 팔란티어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앞서 언급해주신 이 범주에 다 들어가는 기업이라서 많은 분들이 어떤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데 네. 팔란티어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이 산업보다는 역할로 봐야지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네. 어디에 들어가도 하는 일은 다 똑같습니다. 네.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조리 있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듣고도 사실 좀 애매한 게 사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애매한 형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시장은 팔란티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본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까지 주목받는 이유는 서사와 실적이 동시에 움직이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팔란티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네. 넵튠 스피어 작전, 최근에는 마두로 체포 네. 작전, 이런 국방 프로젝트에 활용이 되면서 강력한 신뢰를 쌓아온 이런 서사가 있고 또 여기에 실적이 력자로 증명을 해주기 네. 때문에 특히 최근에 발표된 4분기 실적에서는 룰 오브 40의 법칙이 127이라는 숫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보통은 40만 넘어도 건전한 성장이라고 이렇게 네. 평가가 되는데 127이라는 숫자는 압도적인 숫자죠. 3배 가까이 올라가 있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장할 여지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팔란티어를 도입한 기업들이 압도적인 성과 때문인데요. 네. 예를 들어 예산을 $10,000나 절감했다. 그리고 예전에 수작업으로 하던 일을 디지털화해서 5분 만에 완성했다. 그런 부분에서 핫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생성형의 AI 이런 네. 거를 접하게 되면서 개인들의 삶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개인이 누리고 있는 변화를 네. 기업 단위로 확장해서 생각하면 네. 비슷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각 기업에서 하고 있던 뭐 물류 관리라던가 네. 재고 관리, 인사 관리 네.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네. 한 방에 처리해주는 기업형 AI 네, 이 정도로 맞습니다. 생각할 만한 회사라고 네. 보면 좋겠네요. 그러면 투자자분들께는 투자를 권하시는 입장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네. 투자라는 게 또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팔란티어에 투자하시려면 어떤 태도로 이곳에 들어가야 되는지 조언을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팔란티어가 어떤 기업인지 정확히 모른 채로 네. 지금 살까요 말까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들어갈까 말까? 팔란티어는 기술이 어려운 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해가 선행되어야지 투자 확신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화제성만으로 이 기업에 대한 정보 없이 매수를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고요. 적어도 이 회사가 어떤 기술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왜 고객들이 팔란티어를 계속 쓰게 되는지 네. 이러한 부분들은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지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도 좀 흔들리지 않는 투자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금 투자 기술 쪽으로 질문을 네. 한번 드려볼게요. 네. 팔란티어 단타가 좋을까요? 장투가 좋을까요?
저는 일단은 장투가 조금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팔란티어는 아무래도 이슈들에 많이 흔들리는 주식이다 네. 보니까 단기적인 주가 변동이 큽니다. 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이해 없이 투자를 하시면 이렇게 떨어지니까 팔란티어, 빨랑티어 이렇게 조롱을 하면서 네. 빨리 매도를 하시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혹시 단타로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이런 단기적인 변동을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주가가 아무리 뭐 거시경제를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이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투자자분들이 그러면 목돈을 투자하는 주로 보실지 네, 아니면 뭐 S&P 500 우리가 계속 추매하듯이 네. 차곡차곡 쌓아가는 주를 보는 게 나으실지. 저는 팔란티어의 미래 가치를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좀 장기적으로 적립식으로도 꾸준히 조금씩은 하고 네. 있습니다. 일단 이 팔란티어라는 기업의 신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앞으로를 생각해서 가치 투자라고 하죠. 네, 계속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잠깐 우리 숨 좀 고르고 가기로 하죠. 네. 누구시길래 이 영상에 나와서 팔란티어를 설명하고 계시는지. 여기는 팔란티어에 탑승하라 라는 책을 집필하신 김지수 저자님이세요. 저는 이 책을 먼저 읽어봤는데요. 팔란티어의 공식 문서라든가 어닝콜이나 기술 보고서를 원문 기준으로 그대로 활용을 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셨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신뢰도를 가진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부터 좀 더 자세하게 팔란티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려 볼게요. 내용을 조금 더 확장을 해볼게요. 네. 조금 더 쉬운 언어로 설명을 해볼 건데 네. 팔란티어는 조직의 데이터 잠재력을 끌어내주는 회사다. 조직의 의사결정이 이렇게 느려지는 이유가 데이터가 흩어져 있기 때문인데 네.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통합 연결을 해서 100% 활용하게 해준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비효율이라든지 네. 조직을 맡고 있던 병목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제거가 되면서 네. 생산성이 크게 향상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성과가 올라가게 해주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직이라고 하면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네. 말씀이 되겠죠.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가 될 수도 있고 네. 군이 될 수도 있고 산재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럼 옛날부터 쓰던 ERP 시스템, 이런 시스템은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는 데이터 기업들이 스노우플레이크라든가 데이터브릭스 이런 데도 있는데 네. 팔란티어 네. 이 회사만이 가지는 특징 이런 거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팔란티어가 데이터 범주 안에서는 항상 스노우플레이크와 데이터 브릭스랑 함께 비교가 되는데 네.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예요. 제가 전공이 컴퓨터공학이에요. 아, 저는 되게 쉽게 알아들으니까 네. 대신에 일반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네. 중간중간 데이터 웨어하우스잖아요. 집이 어디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내 방 문을 열었는데 방이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런데 그걸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고 어느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이름표를 붙여주는 게 데이터 웨어하우스 역할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계속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데이터 브릭스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라고 하죠.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 방이 누구의 방이냐?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 라는 모습을 만들어주고 이 방이 어떨 때는 어떤 역할, 어떨 때는 어떤 역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데이터 레이크하우스의 역할이에요. 네. 반면 팔란티어는 데이터를 실제 업무랑 의사결정이랑 운영까지 연결되게 하는 운영체제형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형 소프트웨어면 네. 간단하게 말해서 네. 윈도우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스노우플레이크나 데이터브릭스가 하고 있는 네. 그 대단한 업무들을 네. 윈도우 안에 하나의 아이콘 정도로 생각하고 네. 팔란티어를 큰 판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현대 기업의 운영체제다. 이 음. 운영체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운영체제니까 네. 멈추면 안 되잖아요. 네. 저는 온라인 게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데 가끔 보면 서버 점검한다고 네. 전문 용어로 썩다라 그러죠. 썩다가 돼갖고 네. 6시간 동안 게임이 안 돌아가는 적이 있고 그래요. 네. 전쟁터에서 6시간 동안 운영체제가 안 돌아가면 이거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팔란티어는 어때요? 팔란티어는 끊김없이
항상 최적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끔 간단히 말해서 재부팅 없이 계속 업데이트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뢰하고 쓸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체제이면서 네, 스노우플레이크나 데이터브릭스에서 네. 제공하는 서비스들도 포함을 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고요. 네, 팔란티어는 지금 수직 통합형으로 저장, 분석, 실행까지 사실 모든 걸 다 커버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스노우플레이크와 데이터브릭스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다 이건 아니고 실무자가 좀 쓰기에 실행 단계에서 조금 특화된 플랫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업 입장에서 의사결정은 대부분 네. 관리자급에서 네, 가지고 맞습니다. 가야 될 역할이고 네. 실무자들은 또 다른 툴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사실 관리자 입장에서만 좋은 네. 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내가 몸담고 있는 기업에서 팔란티어를 도입했다. 네. 실무자들은 오히려 불편해지는 거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스노우플레이크와 데이터브릭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 엔지니어라든지 데이터 분석가 네. 또는 데이터 과학자들 이렇게 전문가 위주로 사용을 하기에 특화된 그런 플랫폼인 반면에 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현업 실무자가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설계된 플랫폼이고요. 팔란티어는 코드를 모르는 유저들도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네, 그런 표현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팔란티어의 경쟁력이지 않나. 그렇잖아요. 이게 생태계라고 생각을 하면 네, 아이폰 사용하는 사람이 윈도우랑 같이 사용하는 게 불편한 것처럼 네,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가님께서 팔란티어를 추천하시는 게 아니겠는가. 스노우플레이크라든가 네. 데이터브릭스에 있는 툴들을 네. 다 포함을 하고 있는 하나의 생태계를 네, 팔란티어랑만 손을 잡으면 네,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자층에서 의사결정하는 것도 도움을 주고 실무자층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까지 가지고 있다. 저도 충분히 이 회사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네요. 네, 한번 투자를 해볼까 하는데 네, 사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 부분도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네, 중요한 판단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솔직하게 긍정적인 입장이시지만 이 부분은 리스크다. 이런 부분을 좀 짚어주세요. 팔란티어의 리스크 하면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PER이 너무 높다. 많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기대가 많이 선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런 만큼 실적이 한 번이라도 좀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가 좀 크게 빠질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좀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뭐 9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정도로 네. 실적이 좋긴 하지만 이 실적이 지속이 되는지 맞아요. 이거를 이 좀 팔란티어 혼자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여러 가지 그쵸.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PER이 높다. 네. 그리고 또 리스크가 있을까요? 그리고 기술 경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20년 동안 견고하게 쌓아온 이 회사가 쉽게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주가가 움직입니다. 이 주가 자체가 이 펀더멘탈보다 이 사와 기대, 가능성 이런 걸로 움직이기 때문에 맞아요. 소문만으로도 출렁이는 게 네, 맞습니다. 그래프니까요. 그래서 뭐 다른 기업의 이런 기술 발전이 투자 자체에는 조금 뭐 위협이 될 수 있지 않나. 네. 또 팔란티어는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윤리적 논란 이런 그 것들이 부분 항상 있죠. 중요하지요. 네, 제가 마지막에 여쭤봤던 리스크 부분은 네. 사실상 주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서 네. 같이 투자를 하시는 방향으로 네. 가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판단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이 책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면 작가님께서 어떤 책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팔란티어의 탑승하라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팔란티어 투자에 필요한 정보들을 담은 팔란티어 투자 설명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설명서 표현 괜찮은데요? 맞아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팔란티어라는 기업에 대해서 많은 걸 알았는데 특히나 초반에 등장하는 이 기업의 CEO가 가지고 있는 철학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신뢰도가 높게 올라가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투자의 기술이라기보다는 기업을 이해해 나가는 투자 방법, 그걸 설명해 놓으신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사실 김지수 작가님 이야기보다는 팔란티어를 중심으로 진행을 해봤어요. 네. 이 영상을 통해서 팔란티어를 사라, 팔란티어를 사지 마라 이런 거를 짚어드린다기보다는 팔란티어가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준비를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해니까요. 네. 네.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 통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고 싶거나 작가님하고 조금 더 소통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가 있는데 블로그를 연락을 주시면- 운영하고 계세요. 네. 고정 댓글 통해서 블로그 주소 붙여놓을 테니까요. 작가님하고 소통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에서 여러분 만나러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책 좋아하는 아저씨 사월이 아빠 작가 김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